그게 그 나라 집값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발견인데요. 그러면 미국만 이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놓고 보시면요. 일본의 경우가 여기에 지금 그 35세에서 54세 인구, 요게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1990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경제, 버블 경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도 집값이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경우가 바로 1990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꾸준히 내려와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집값은 최고 집값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35세에서 54세까지 인구가 이렇게 되면 집값이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나, 그냥 또 이런 한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게 되셨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35세에서 54세 인구가 언제 제일 많아질까? 제가 계산을 해봤겠죠, 그죠? 계산을, 굉장히 여러분, 제일 주목하시는데요. 오케이. 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35세에서 54세 인구의 수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세, 54세 인구가 피크가 되는 건 지금 금년 2011년, 2012년이 가장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략 뭐 부침이 없진 않았지만 주택가격이 저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다른 나라의 선례로 놓고 본다면 그 다른 선례가 뭐였죠? 35세에서 54세까지 인구가 가장 많을 때 집값도 가장 높더라. 라는 그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적용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도 요 근래가 집값의 가장 정점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했던 얘기, 인구가 무지하게 빨리 고령화되고 있구나.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고 혹시나 한 10년 후나 20년 후가 되면 길거리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노인일까? 이런 생각해 보시는 거기까지는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죠?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데, 물론 뭐, 그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 놓고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한 번에 있었냐 하면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할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분당에 어떤 그 교회에 계신 그 노인회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강의를, 제가 노인들한테 어떻게 무슨 강의를 제가 감히 어르신분들한테 무슨 강의를 해야 되냐. 그래서 해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그 전에 어떤 한 신문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인생 100세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칼럼이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50세 청년, 그 다음에 70대 중년, 90대 노인 시대 왔다. 이렇게 썼더니 너무 많은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네가 나를 청년으로 만들었구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강 교수 잘 알았어. 자네 말 중에 딱 이 말만 꼭 기억하고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말씀을 굉장히 다들 감명 있게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겸쩍기도 하고,